흔해 빠진 아이템이라 사업하기가 어렵다고요? 진짜? 레알? 진심? 혼돈? 아니 혼돈은 아니고 죄송해요. 뭐 아무튼 아이템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근 하나만 가지고도 100억 넘게 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아빠입니다. 자, 장사를 하다 보면 지금처럼 굴곡도 있고 매출이 엄청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 아이템이 진짜 별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겹살은 너무 흔해. 양념돼지갈비는 이제 한물 갔어. 아메리카노는 다 뭐 1,000원, 900원에 파는데 내 커피를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가진 아이템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템은 핑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대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당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당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카레를 만들어 주시면 이게 카레밥인지 당근인지 카레 반 당근 반이에요. 그러다 막 먹다 보면 내가 당근을 먹는지 당근이 날 먹는지를 모르겠는 이런 알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물에 빠진 당근을 잘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죠? 야, 몸에 좋으니까 그냥 먹어. 그러면서 억지로 막 등짝 스파이크 날리면서 당근을 억지로 먹입니다. 이렇듯 당근이 가진 이미지는 맛은 없지만 건강에 좋은 야채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당근을 검색하다 보면 뭐 유기농 당근, 저렴한 흑당근, 몸에 좋은 당근, 게르마늄 당근 이런 식으로 몸에 좋은 야채라는 걸 내세워서 이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품을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해요. 자, 당근이라는 걸 사업으로 엮을 때 몸에 좋은 당근 아니면 뭐 업체에다 그냥 대량으로 납품하는 당근 외에는 딱히 사업을 할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비싼 야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많은 물량을 싸게 넘기거나 건강하거나 뭐 이 정도 외에는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당근보다 흔해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 당근을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상품화해서 이걸로 100억 넘게 이익을 내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볼트 하우스 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야채들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제피 더는 이 당근을 가지고 잘 포장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장점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볼트하우스팜이 그 당시에 시행했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당근을 정크푸드처럼 먹자. Eat them like junk food라는 슬로건으로 당근을 햄버거나 일반 정크푸드처럼 포장을 해서 팔자라는 그런 컨셉이었던 거예요. 당근은 맛이 없지만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간식처럼 즐겨 먹게끔 만들자라는 게 포인트였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리고 기업들은 경제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을 때 긴축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하지만 이 볼트하우스 팜 같은 경우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했어요. 왜냐? 경쟁 업체들이 지금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나만 준비를 하고 나만 광고를 하면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09년까지 매해 매출이 4%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2009년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14%의 매출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작은 당근 있죠? 베이비 캐롯을 스니커즈처럼 포장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매운맛 당근도 출시를 하면서 경쟁 상대를 치토스나 스니커즈 이런 걸로 잡았던 거예요. 같은 다른 당근 회사들이나 아니면 당근 회사? 당근 농장들의 품목이 아니라 과자, 정크푸드랑 아예 경쟁 상대를 잡고 움직였던 거죠. 이거 역시 왜 당근은 맛이 다양하지 않지? 라는 호기심에서 접근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이걸 미국 내 고등학교에 자판기를 만들어서 당근 자판기를 넣고 이 당근으로 만든 상품을 가지고 콜라랑 같이 엮어서 일반 다른 뭐 정크푸드나 과자 세트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아이들에게 당근을 친숙하게 접근을 시켰어요. 그 결과 원래 10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당근 브랜드의 이미지가 매출로 연관이 돼서 2013년도에 매출은 무려 1조 5,3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당근 팔아가지고요. 아까 제가 100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0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책으로도 나왔던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브랜드의 경쟁 상대가 나랑 비슷한 업종의 어떤 회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집중을 하고, 내가 삼겹살을 판다고 옆집 대박 삼겹살집이 경쟁 상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커피를 팔든 빵을 팔든 뭘 팔든 이 옆집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정말 흔해 빠진 이 상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어필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경쟁 업체와의 경쟁이 아닌 고객의 니즈가 필요한 부분으로 경쟁으로 들어가서 대박을 거둔 예는 더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태풍이 몰아쳤을 때 농작물들, 과일들, 야채들 다 폭삭 농사 망했을 때 그 태풍 이겨낸 사과라는 포장을 해서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팔아서 대박이 났던 사과의 예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찾고 지금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에 집중을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식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자체가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 힘들고 좌절스럽지만 버텨야 됩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해서 고객들에게 어필해야겠다라는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갑니다. 다들 힘내시고 이 시기를 더 움츠렸다가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 준비하셔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말 대박집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